30억 9,900만 원을 써낸 너무도 높은 최고가 매수인이 됐습니다.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죠. 몽티와 함께 우리 손을 올려보세. 네, 안녕하세요.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매각 불허가인데요. 저희 홍태경매 카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화제가 됐던 경상남도 김해시 유라동에 위치한 중앙하이츠 아파트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2019 타경에 108868 감정가가요 3억 4,400만 원이고요. 1회 유찰돼서 2억 7,52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총 9명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가가 무려 30억 9,900만 원을 써낸 2분의 1씩 각각 지분으로 참여한 두 분께서 감정가를 대비해서 900.87%의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으로 그 최고가에 낙찰이 돼서 창원 법원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분들이 써낸 입찰표를 한번 볼게요. 기일 입찰표 창원지방법원 2020년 5월 6일 2019 타경 108868 맞죠? 그리고 공동 입찰이기 때문에 별첨 첨부 여기까지는 아주 정말 잘 쓰셨어요. 그러나 왼쪽에 입찰 가액란을 보시면 억이 아니라 10억란에 떡하니 3자를 써놓으셨죠. 3억 990만 원을 써야 되는데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착각을 하셔가지고 10억 표기란에 그만 3자를 집어넣어서 뼈아픈 실수를 하셨어요. 애초 계획한 대로 입찰가를 썼다면 400만 원 차이로 기분 좋게 1등을 했을 텐데 숫자 표기 하나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죠? 아니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셨을까 궁금하시죠? 당연히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손에 휴대폰을 쥐고 내 휴대폰 어디 갔지 막 찾았던 경험,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지 않은 그런 경험들 하셨죠? 마찬가지로 긴장되는 경매 법정에서 입찰표를 쓰려고 하면요, 누군가 볼까봐 한 손으로 막 가리고 이렇게 쓰게 되고요, 법정 내 기표함에 들어가서 쓴다고 해도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통화 내역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불허가 신청은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쵸. 이제 이게 불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실수니까 혹시 다른 뭐 그 채권자라든가 뭐 이의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불허가 내려지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냥 정의 호소해서 뭐 측은지심을 바라는 건데. 그럼 저희가 어저께 매각 불허가 신청을 이렇게 전문으로 해주시는 변호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래 네. 거기 잠깐 들러서 상담을 했었거든요. 진짜 상황이 진짜 안 좋긴 안 좋거든요. 경매라도 해서 생활비라도 벌까 싶어서 공동입찰로 들어갔는데 제 네네. 실수로 그렇게 됐거든요. 불허가 전문 변호사는 따로 없고요. 비용도 아마 한 300여만 원 요구할걸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이게 되지 않으면 또 300이라는 돈이 또 나가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분들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셨죠?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탄원서를 쓴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쁘게 쓴 글씨체도 아니지만 구구절절 사연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연이 안타깝다고 해서 불허가 결정을 내려준다면 세상에 불허가 못 받을 사연이 뭐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연 스토리를 제가 듣고요, 직접 쓰신 탄원서도 꼼꼼하게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그리고 두 분의 불허가 신청서를 4시간에 걸쳐서 각각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써드린 것을 이 두 분께서 다시 친필로 정성스럽게 제작성해서 2020년 5월 11일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020년 5월 13일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죠? 유료 사이트에서도 역시나 불허가 표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비슷한 경매 물건을 하나 볼게요. 2019 타경 6448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인데요. 역시 낙찰자분께서 4억 3,379만 원을 쓰려고 했는데 앞선 30억과 같은 실수로 10억 단위의 4자를 기입해서 낙찰가 대비 834.21% 너무도 높은 최고가 매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미납했고요. 자, 이 물건에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2월 10일 날 낙찰됐고요. 그로부터 5일 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 위임장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어쩔 수 없었는지 2월 19일에 고양지원은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두 건의 경매 사건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실수라고 보여지겠죠. 그런데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극명하게 엇갈린 이유가 뭘까요? 홍티가 2019 타경 64487 그 경매 사건 불허가를 담당했던 그 변호사보다도 실력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써드린 불허가 신청서는요, 현재 상황과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불허가 사유를 안내해 드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 탓을 하거나 시세 탓을 하거나 낙찰받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불허가 신청서는요, 거의 100% 불허가 결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솔직 담백한 마음의 불허가 신청서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동일해요. 이게 거짓말인지 과장인지 핑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버하지 않는 불허가 사유가 저는 정답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낙찰을 잘 받으면 이런 걸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입찰표는요, 전날 미리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작성한 것을 보고 또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입찰표를 자신있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세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입찰가를 분석하고 써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는요, 입찰 당일에 법정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입찰할 그 경매 물건에 대한 소근소근 소리가 옆에서 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는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경매가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홍티 경매의 트레이드마크 뭔지 아시죠? 샅샅이, 낱낱이, 매직 넘버 100군데 매물을 보고요, 샅샅이 낱낱이를 꼭 실현한다면 성공하는 경매, 이렇게 불허가 신청서를 쓰기 위해서 애쓰고 마음 졸이고 신청서를 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잠도 못 주무시는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제 말 명심하시고요, 꼭 실천하시면은 나만의 경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다시 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